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 안에 깊게 새겨져 있는 숨겨진 속마음,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될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하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0번, 6번, 8번, 5번입니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진심과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행동은 무엇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하면서 곱씹는 속마음이 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이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들, 페이지 오브 완즈. 뭔가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네. 이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아이고야.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나만의 방식.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연애를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향성을 정하는 게 항상 고민이시래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이 연애에 있어서 힘들었던 어떤 부분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혹은 이 관계가 최근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격사유를 해결해도 또다시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싶어. 나는 너만 생각하면 불끈불끈 올라오고 아직도 너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거든. 이런 느낌? 아직도 혹은 여전히 혹은 이 사람 마음속에 꽂혀있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거리를 반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존심 대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파이브 오브 완즈는 난 너와 막 진짜 주먹을 막 쥐면서 막 치고받고 약간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너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기싸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 초라든가 아니면 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밀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잠깐 기다려보겠어. 언제 오는지 연락을 기다려보겠어. 그리고 네가 뭐 술 마시러 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집에 들어갈 때 보고를 안 해? 그러면 나도 아침 일찍 안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밀당, 자존심 대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에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뭔가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했던 어떤 행동들을 그때는 네,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막 즐겁게 받아들였어. 근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었지? 내가 왜 그때 좀 아니요라고 말을 못했지? 왜 그랬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에 휘감겨 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는 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2%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2%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다가오되 나만의 방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은 약간 거칠고 약간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마치 인간 개복치처럼 속으로는 되게 예민함과 여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은 있으나 사실 겉으로는 약간 경고망동하고 약간 충동적인 피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체감하지 못해도 숨겨져 있는 속마음이 뭔지 한번 볼게요. 전적으로 막 많이 체감을 하지 못해도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페이지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연하이다거나 아니면 정신연령이 조금 어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좀 어린애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연하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본인이 이렇게 하면 실수하겠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테크닉이 부족하니까 그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숨겨진 속마음은요, 여러분들과 완벽한 회복이라든가 완벽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어떤 방향성이 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사실 나 스스로가 2%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와 나는 결이 달라, 이런 느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다소 충동형, 여러분들은 계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은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향적으로 굴 때는 엄청 내향적이고 아닐 때는 외향적이고 약간 그런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또 기빨려 하면서도 사람 너무 없으면 조용한 거 못 참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나만의 방식으로 너를 이렇게 툭 건드려 봤을 때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상상으로 계속 곱씹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너를 툭 건드려보고 이 청개구리 같이 굴어도 그게 그 방식이 먹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린애 같아요. 사춘기 어린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이거를 계속 숨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할까봐. 진짜 연애를 엄청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연애를 잘한다라고 느낀지 한번 볼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는 연애를 잘한다라는 느낌보다요, 자기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솔직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거칠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양식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거 없고 되게 약간 적극적이면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자긴 나름대로 티라는 거지. 명확하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라든가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좀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고요.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 좀 사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기싸움을 하든 밀당을 하든 뭔가 이 사람이 좀 거칠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당황하고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거친 행동들이 자기를 조금 그나마 제어하고 포장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숨겨진 속마음 안에는 더 애기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더 애기 같고 더 막 컨트롤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실수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조급하게 질러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질러버렸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뭔가 기싸움이라든가 밀당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다 수긍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의 양식으로 봤을 땐 사실 100% 보여주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2% 부족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은 2%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미숙하고 더 3%, 44% 부족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시전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되게 싫어할 것이다.
오히려 더 고집 부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 너는 너무 거칠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조금 자기가 눈치 보는 행동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100%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못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 순화해서 이 정도만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 속에 가장 진심이 담겨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가장 진심이 담겨있는 마음. 월드카드, 사실 예스 나오고 월드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완벽한 어떤 한 쌍이 되길 바라고요. 완벽한 어떤 기회를 잡아서 제대로 이 관계 화목하고 즐겁고 주변에 막 부러움을 사고 막 서로 간에 약간 궁합도 너무 잘 맞고 막 겉으로 보여지는 궁합뿐만 아니라 속궁합 그리고 조건, 상황 그리고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이 느낄 땐 2% 부족하지만 실제로는 4%, 5%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나마 이렇게 정제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여러분들은 다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조급함에 자기의 원래 행동들이 막 나오고 싶은데 그거를 약간 절제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폭망할까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의도 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잘해보고 싶고 자기가 미숙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 관계에 어떤 행복감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는 그 의도에서 읽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지 그 의도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게 눈치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커튼 뒤에 파란색과 이 빨간색이 같이 이제 얼굴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양강 감정을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떤 폭탄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와, 마치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의 마음이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될 것 같다. 마치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이렇게 주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카톡 프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SNS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좋아요를 눌러버린 거지.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걸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를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모르는 척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SNS로 예를 든다면, 계속 이렇게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막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딱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데, 다른 사람 계정까지 들어가갖고 막, 뭘 했는데 실수를 해갖고 그게 티가 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약간 본인 노력한 만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고 여러분들이 근황이 어떤지 막 알고 싶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고 그리고 약간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이 있는지 막 알고 싶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데 뒤에서 우리 막 이렇게 물고기란다. 이렇게 막 개구리 막 다리처럼 막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이 사람이.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기싸움을 할 만한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타박했던 어떤 일들,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짜증을 내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과 사실은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자기는 나름대로 원래의 어떤 행동 패턴 안에서 순화해서 하는 건데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니 본인은 눈치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그거를 지켜보면서 본인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약간 타이밍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망했다, 망했어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어떻게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약간 그러면서 약간 스스로가 약간 후회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테크닉이 안 좋은데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볼 때는 말실수라든가 단어라든가 행동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약간의 상처라든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이라든가 말을 평소에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터지니까 아, 이거 폭망한 건가? 망한 건가?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이거를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접었는지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신경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근황을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새벽에 뜬금없이 이 사람 연락이 와 있어. 술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화하면 안 받아. 잤다고 술 먹고 잤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잘못 눌렀다고 막 이렇게 막 핑계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분명 월드카드 나오고 S카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데 테크닉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원래 연애 스타일은 어떠냐? 충동적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페이지 오브 완즈, 페이지 카드에 완전히 널뛰기식 이 카드 나열이 엄청 많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좀 그때그때 충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스킨십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스킨십이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스킨십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스킨십이 좀 잦아지고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러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핸들링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이 조숙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좀 성격이 굉장히 샤이한 사람은 아닌데 정말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진다거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어떤 이제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애기 같은 연애 테크닉이 떨어지는 혹은 연하라든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원하고 있는 관계 흐름은 어떨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임프로빙 헬스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예민한 어떤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좀 계속 쌓이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고 있대요. 정신적인 문제, 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줄고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충동적인 행동이 좀 짜증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좀 진심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좀 2% 부족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좀 인지를 하셔야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적절히 가지고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노력에 대한 여지는 좀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여지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망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문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속마음, 그리고 이제 곧 보여질 행동은 무엇일지 그 의도를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즘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속마음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속마음. 뭐야.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말하는 게 거친 사람이라든가, 약간 청개구리 같이 약간 그런 사람? 뭐 하나 지적하면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거 막 지적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닐까.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오네요. 에이드 오브 컵스, 페이지 오브 소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을 툭툭 건드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확신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툭툭 건드려보고 싶은데 나만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을까봐 이 관계 원활한 어떤 회복점이라든가 원활한 시작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의지 이런 거는 있는데 자기만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상황상 이 관계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곱씹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의 어떤 상황상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방식과 나의 상황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런 문제점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거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어떤 스탠스 속에서 이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될까?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난 너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방향성을 찾지를 못하겠어 라고 혼돈과 복잡한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속마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너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뭐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일부는 정 떨어지는 느낌이라든가 약간 그런 것도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고집 부리고 싶어하는 느낌이야. 이거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짝사랑이라든가 약간 이런 흐름들도 보여지고 아니면 자기 희생을 전적으로 많이 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 희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상황상, 이 사람의 어떤 성격상,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어떤 태도상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져요.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런 흐름 속에 이 사람의 의도를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항상 희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항상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 내가 너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마냥 약간 기다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좀 지켜보고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지 못해도 이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상황은 공감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입에서 나온 말이라든가 행동들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봐 약간 걱정하는 느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일도 되게 바쁘고 약간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약간 장거리고 약간 이럴 경우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짐들이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서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본인도 힘들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재안을 잡고 싶은데 본인의 부담감만 계속 늘어나니까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할게, 더 자주 찾아갈게, 내가 뭐 어떻게 할게 라고 하고서도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만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것들을 다 지켜나가고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너무 본인이 어깨가 무거워.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본인이 그런 짊어지고 있는 어떤 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씩씩하게 다 타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숨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자기 잘난 맛 그리고 말빨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상대방이 인정해주길 바라고 알아서 막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점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속으로는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약간 삐뚤어지고 약간 청개구리 같이 구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서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겉으로는 약간 그런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약간 시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약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화를 낸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는 약간 본인이 막 궁지에 몰릴까봐, 그리고 약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낮은 자존감, 특히 약간 연애적으로는 열등의식이 일부 있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약간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약간 말도 어쩌면 입만 저렇게 살아있는지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외로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간 본인이 잘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겉으로는 그거를 약간 포장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사실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절충해 나가기에는 내가 다 못 지킬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겉으로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약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속으로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만약 급발진한다, 그럼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있는 찐 마음은 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지배욕이 있네요. 노라고 나오는 건 이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되게 자기 잘난 맛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막 되게 막 자신감이 없고 열등의식이 있고 약간 자기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크잖아요. 이거는 사실 삐뚤어진 시각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와 다르게는 남들에게 약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고, 이 뭐 하나를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거를 지적을 해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이거는 어렸을 때 이 사람의 성장 배경하고 약간 결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사람이 성장 배경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오냐오냐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거나,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약간 철딱선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어 저 자식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간 철없이 약간 은석받으식으로 약간 자랐다거나, 아니면 눈치 없이 막 굴어도 주변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저 어린데 어떻게 할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교정을 안 해줬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입지가 좁아지면 막 역으로 막 화를 낸다거나 본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거나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내면이 정서적으로 미숙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애기 같은 그런 사람인데 겉으로는 성숙한 척하고 아닌 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배욕이라든가 소유욕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나에 대한 마음이 깎일까봐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삐뚤어진 어떤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망에 가까운 그런 마음의 욕구를 이 사람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어린애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 응가스 하면 찝찝하니까 울고, 그리고 약간 배고프면 배꼽시계 울리니까 울고, 그리고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싶으면 막 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얼굴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애기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어떤 세계관의 생각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어렸을 때 오냐오냐 자랐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해서 다 주변에서 자포자기 했다거나 약간 그 둘 중에 하나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의 스탠스를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맞춰주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이 눈치가 없네. 평소의 행동을 그냥 반복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근에 뭐 여러분들하고 어떤 안 좋은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자기 뭐 삐지거나 아니면 욱하고 막 이런 이유에 며칠 뒤에 뭐 해? 밥 먹었어? 약간 이런 거 하는 전형적인 패턴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약간 간단한 평소에 했던 어떤 말들을 반복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관계에 있던 어떤 문제들을 꺼내진 않아요. 그런 거를 꺼내면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 그럼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좀 회피를 하고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은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은 있어요. 깨달음은 있어서 잘 자, 뭐 해? 밥 먹었어? 요 정도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들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의 어떤 의도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연애에서는 좀 내가 이 사람 속 편하게 뭔가를 만날 수 있는 성과가 썩 좋지 않은 행동력이 없는 고민만 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고민이 빠지게 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불통의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활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우리는 원점으로 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인사하고 안녕 그러면은 이제 좀 풀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파이브 오브 소드가 나오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안 져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본인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서운함을 얘기를 하면 본인도 서운함을 얘기해. 마치 그게 본인에게 해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하나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머리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겠지만 겉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겉으로는 약간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똥꼬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고민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겉으로는 저래도 그래도 착해요 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 기분 좋을 때는 착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 심경이 안 좋다거나 불편하거나 예민해지면 쓸데기 없는 화딱지를 낼 수 있는 작은 거에도 욱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연애에 있어서 양보라기보다는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거든요. 지지 않는 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이 현재 원하고 있는 관계 흐름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속박보다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수호천사님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노. 그렇다고 해서 노 플러스 느낌표까지 아주 하이 레벨의 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나는 별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기다리래요.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면서 무언가를 맞춰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봐라. 어차피 미련이 있는 거는 상대방이고요. 본인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것, 뭔가 풀고 싶어하는 것도 상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물론 불통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어떤 시야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꽁꽁 숨겨진 진심과 그리고 이제 곧 보여질 다음 행동은 무엇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사람이 계속 곱씹고 반복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 반복적인 속마음은 무엇일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 사람 운명론자야?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많은데요? 되게 신중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면 나는 정말 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진짜 운명이라면 나는 너를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운명이라면 어떤 결판, 어떤 결론을 내리겠지. 운명이 아니라면 결론을 내리겠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운명의 어떤 반려자, 운명의 숙명같이 만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본인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둘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연령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연상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조숙해. 너무 꼰대야. 조선시대 영의정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집안 대대로 영의정 집안이에요. 그래서 약간 꼰대 선비풍의 그런 느낌은 무조건 있습니다. 관계를 지향하게 됐을 때 책임감이 없으면 관계를 갖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속 곱씹고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를 약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으로 봐서 이 사람 엄청 진중한 사람이거든요. 진지한 사람이고 진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소 미련이 있어. 미련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상태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더 좋을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좋을지 이거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진중하고 차분하고 무언가를 자기만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잘 절충할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은 좀 불안형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은 좀 못 견디게 불안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스탠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끝은 아니야. 우리의 관계가 완전 폭망된 건 아니야. 조금 더 관망하고 지켜봐야 돼 라는 그런 느낌과 불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너무 고루한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이 사람에게 내비쳤다거나 아니면 이별을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떨어져 나와야 되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이제 진중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곱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해도 숨겨져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숨겨져 있는 속마음은요, 이 관계의 객관성을 놓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황도 이해를 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내가 무언가를 상대에게 일을 해줬을 때 일을 받으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보상 심리가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원활한 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주가 아니야. 연애와 그리고 본인의 생활과 금전과 약간 가족과 약간 이런 것들이 적당히 약간 절제되는 어떤 선에서 균형감을 맞았을 때 굉장히 약간 사랑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싶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약간 자기 원하는 대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균형감은 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과연 균형감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관계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이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진중한데요. 약간 운명론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도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고 계속 멀어지게 한다면 그 또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좀 막연하게 있단 말이에요. 운명론자 같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멀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전전긍긍한 마음은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성적인 마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서로에 대한 어떤 경계를 놓고 서로가 약간 원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민폐를 안 끼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원활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고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면은 이것 또한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생활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균형감이 깨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무너지고 생활이 좀 지장이 오는 거를 이 사람은 좀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바람도 안 필 사람인데 연애할 때는 내가 우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선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균형감을 적당히 골고루 배분해야 어떤 관계든 원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스탠스의 균형감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탓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경우에는 양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양보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 관계가 계속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래서 어차피 그게 반복이 되느니 서로의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양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타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음속에서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마음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도 확신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저스티스 카드 계속 약간 조율하고 확실히 없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저스티스 카드는 약간 되게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약간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만 맞춰주는 거는 싫고 또 여러분들만 계속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서로 간에 약간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약간 갈 수 있는 어떤 신중한 고민 이런 거거든요. 이 관계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0%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폭망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춰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추측은 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무언가를 마음속에 보여지지 않는 거를 가지고 그 진면목을 보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여자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라고 했는데 안에서 볼 때는 뭐야 저거
뭐야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추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아마도의 목숨을 걸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에는 굉장히 약간 이성적인 신중함이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완전 극T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네요. 극T.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안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F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나도 이성적이요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F에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인 거지.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이성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쓰잘데기 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운명이 아닌 거에 약간 목숨 걸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겠지만 그게 하루 없이 서로에게 약간 해만 끼친다라고 한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인생에 서로 해를 끼치면서까지,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갈 의도는 없다 라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 하지만 서로에게 균형감을 맞춰 나가고 완벽한 어떤 대화가 됐을 때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분명히 뭔가 지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브레이크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거는 포 오브 소드랑 같은 맥락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고민이 많은 거를 드러내지 않지만 조만간 본인이 고민이라든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형평성 있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판단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브레이크가 이 관계 속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잘 가다가 중간에 지연이 된다거나 약간 본인의 어떤 불편한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본인의 이 불편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야지만 이 관계의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 근데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본인이 드러내지 못하는 본인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낸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를 뭐 아프다거나 뭔가 멀리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거나, 유학을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거나, 어쩔 수 없는 스탠스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거나. 근데 약간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란다거나 약간 그런 것보다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어떤 절충안을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제시를 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시간은 조금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결격 사유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그 결격 사유는 이 사람의 어떤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의 의도는 상황을 잘 감망하고, 여기 보면 여기도 저스티스, 여기도 저스티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저스티스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형평성은 연애에 있어서 치우칠 수는 없다. 이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어떤 판단 안에서 인생의 균형점을 맞춰나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만의 이성적인 판단, 조율, 이런 게 의도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T의 어떤 성향상 자기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어떤 기회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이 관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내 입지를 생각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입지, 본인의 명예, 본인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계는 각자의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내가 나중에 꼭 이거를 보상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신중하고요. 굉장히 진중하고요.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어떠냐라고 느낄 때 처음 카드에 뽑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이
이 사람은 썸을 타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데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약간 금사빠 이런 기질보다는 사람을 느껴보고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관계를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신중파, 진중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설레이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 사람에게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처음부터 드러내진 않아요. 칭찬같이 은근히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난 너에게 빠졌으니까 오늘부터 1일 이거를 바로 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1일 이런 말을 시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귀는 어떤 초반기에 마치 썸같이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진중하고 오래 걸리고 관망하는 그런 게 이 사람의 원래 연애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 흐름은 과연 무엇이냐? 지금은 뭔가 고민을 하고 이 관계의 항방을 정하지 않고 뭔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원하는 관계 흐름 여러분들이 보너스 카드를 통해서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오벤던스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기는 아니래요. 이 사람도 뭔가 판단을 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굉장히 진중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감정에 있어서 불안하지 말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 이 사람이 나에게 책임감은 있는데 현실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어떤 타협점이라든가 합의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진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의아해하는 어떤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분명히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감성적으로 좀 F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방식에 좀 현명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확신을 없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해결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필요하는 그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이 둘의 인연으로 봤을 때 아직은 풍요로운 그런 인연의 흐름은 있지만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스탑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관망하면서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속 깊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진심과 그리고 이제 곧 보여줄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리딩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요즘에 현재까지 이어지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곱씹는 그런 속마음이 무엇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속마음을 곱씹니? 뭐야,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짓궂게 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막 이렇게 애기같이 약간 굴고 싶고 응석바디처럼 막 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애교도 부리고 싶다가도 뭔가 막 삐뚤어지고 막 싶다가도 막 너무 좋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사실 이걸로 이 사람 보죠. 이 관계. 이 사람이 느낄 때 이 관계가 현재 어떻다라고 느끼는지. 이 사람은요, 이 관계가 향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약간 계속 알아보고 있는 그런 관계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은 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이상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막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은석바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리고 막 더 잘해주고 싶다가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면 막 서운해하고 막 삐뚤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애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되게 막 경거한 행동할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뭔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막 감정도 막 제대로 막 컨트롤을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곱씹는데 난 너에게 응석 부리고 싶어. 삐뚤어지고 싶어. 막 건드려보고 싶어. 막 꼬집어보고 싶어. 막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 좀 삐져도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짜증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약간 극단적으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멀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귀다 헤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을 막 톡톡 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고 싶어하는 막 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너무 이 사람과의 마지막이 너무 아픈 거야. 상처가 된 거야. 사과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 마음이 있으니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약간 상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헤어지지 않고 뭔가 관계를 약간 감망하면서 썸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시는 소수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 연애가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스탠스를 보여주고 확실하게 약간 그런 노선이 원활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이 관계에 있어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자기 이상형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남아있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곱씹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체감은 하지 못해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속마음이 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힘들다. 괴롭대요. 사실 이 사람이 계속 곱씹고 있고 내가 너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데 뭐 나는 너를 막 툭툭 건드리고 싶고 확장성을 보고 싶고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고 잘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계속 곱씹고 있잖아요. 근데 숨겨진 속마음에는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기의 어떤 방향성으로 용기 있게 무언가를 말을 던져보고 싶고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는데 두렵대요. 두려운 거야. 연애에 있어서 상처받을까봐, 제대로 까일까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경계로 완전히 받아주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용기는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결격 사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떨어지는 어떤 테크닉이 여러분들에게 먹히지 않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꼬이게 될까봐. 내 행동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상황이 더 꼬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과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고 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더 꼬이게 돼가지고 완전히 이별에 완전히 종결을 찍게 될까봐 겁나는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눈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이성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안에서 고리타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짐작을 해서 그거를 잘 맞추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센스 있는 스타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자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을 거다.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를 완결을 시켰을 것이다. 종결을 시켰을 것이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없을 것이다. 마음이 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고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안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너에게 다가갔을 때 완전히 제대로 까일까 봐. 그리고 욕을 제대로 얻어먹고 상처를 받을까봐 굉장히 겁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눈치가 100단이 아니야. 눈치가 마이너스 500단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막 치우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추측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약간 생각이 굉장히 고루하고 자기 표현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2% 부족함으로 느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담겨있는 마음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심으로 담겨있는 마음은 여기서 보면 메이비 카드 나오고 엠퍼러 카드 나와요. 엠퍼러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책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 관계를 책임지고 먼 미래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력을 좀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감 있는 어떤 행동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신으로 느끼지 못할까봐 겁나는 마음이 많습니다. 엠퍼러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과 본인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은 책임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자, 그래서 관계를 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좀 실수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못되게 구네 오히려. 약간 못되게 굴어. 약간 청개구리 같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킨십을 한다거나 원초적인 욕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막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툭툭 건든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막 약간 은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약간 이기적이다. 약간 왜 저 사람은 생뚱맞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약간 그런 생뚱맞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에게 말은 그럼 말든가 라고 하고 약간 갑자기 약간 닭죽을 이 선물하기로 막 보낸다거나 그런 엉뚱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선물이라든가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는 막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막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거냐면 본인이 되게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연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유두리 있는 바람둥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사람이 좀 눈치도 없고 좀 신중파라기보다는 좀 하나를 알면 하나만 아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놓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급변하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은근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감정에 대해 툭 던져보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겐 되게 생뚱맞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인 감정 안에서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 선물을 준다거나 약간 갑자기 약간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반전의 어떤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본인이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에서 약간의 마음을 이렇게 툭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보려고. 이게 적극적으로 막 뭔가를 막 했을 때 오히려 더 까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생뚱맞은 어떤 은밀한 어떤 감정을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선물을 갑자기 투척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생일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 생일이더라 라고 하면서 딱 생일 선물을 가볍게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막 옛날부터 계속 이날만 기다렸는데 사실은 오늘 내가 너를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막 생뚱맞은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본인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떠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센스가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의도 파악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해.
아, 저 사람이 아직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더 많이 빨리 캐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내가 더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조금 더 지켜보겠어. 이런 마음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좀 안도, 한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그래,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질 리가 없지. 약간 그런 느낌. 감성적으로 젖어들면서 약간 스스로가 안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추측하는 게 빵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약간 툭툭 건드려보는 그런 흐름들로 나와 볼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짝 챙겨주는 우호적인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생뚱맞은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연애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엠퍼러 카드 나오는 사람이요.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책임감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혼해서 굉장히 내 가정만 챙길 수 있는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남편으로서, 약간 부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람 안 펴요. 바람 피는 거를 스스로가 못 견뎌하고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관념을 벗어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투박하고 눈치가 없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람이 현재 원하는 이 관계 흐름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리커버리 회복이 될 거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회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회복이 될 것이다. 석세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원하는 거는 사실 목표점이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방법의 차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측하는 마음의 실패. 이게 추측의 실패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추측하는 게 실패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은 분명히 보여지고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생각들 저는 응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고요.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